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에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정치,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이민 2세대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풍요에 안주하지 않는다. 전문적 지식을 쌓아 키워준 나라에 보답하고 그 사회에 주류로 진입하기를 원한다. 부모님들을 따뜻하게 포옹해준 나라고, 그리고 나에게 무료로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게 한 나라고. 전문인이 돼서 이렇게 사회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뭉쳐서 있고 그러면 같이 이끌어 나가면은 조금 더 인식이 더 좋아지겠죠. 예.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한인 사회를 벗어나 주류 사회의 경쟁에 뛰어든 신세대 꼬르엔티노들을 만나본다. 배우 김창성 씨는 아르헨티나 동포 사회에서 괴짜로 통한다. 안정된 의류업을 버리고 30대 중반의 배우가 되겠다며 연극 공부를 시작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배우는 또 다 나이 먹어서 나도 옷장사 매년 했어요. 옷장사 하면 그래도 살기는 밥은 먹고 잘 사는데, 근데 한 35살 때 저기가 야, 난 이렇게 옷장사 하면서 계속 살기 싫다, 그렇게 생각이 나요. 7살 때 이민 온 그는 10살 때부터 한인 사회와 떨어져 지내 한국말이 서툴다. 가족이 한인타운에서 중산층 거주지로 이사한 뒤 자주 한인들을 만나지 못한 탓이다. 아내도 친구들도 모두 현지인이다 보니 스페인어는 거의 아르헨티나 토박이 수준이다. 순발력이 필요한 텔레비전 시트콤 배우로 성공한 것은 그 덕분이다. 공부 안 끝나도 벌써 일하고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내가 제일 맨 처음에 텔레비 프로그램 방송 텔레비 하는 게 이 나라에서 히트 쳤어. 영화 배우로도 승승장구하며 현지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됐지만 5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부쩍 동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50번째 추석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여름에는 이민 후 처음으로 제작팀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면서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아버지 세대 이민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 근데 진짜 맨 처음에 온 분들이 야, 일 많이 했어. 일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아르헨티나 뭐가 뭔지도 몰랐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것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게야. And it was like a great, a really special experience because he was really, I don't know, after 45 years, I don't know, and he find his country, you know, the country where he was born. 아르헨티나 사회의 계층 간 빈부격차는 크지만 사회주의 영향 때문에 직업별 임금 격차는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돼도 임금 수준이 타 직군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교육열이 높은 한인 사회가 전문직 2세들을 길러내도 많은 수가 의료업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주류 사회 진출이 시급한 한인 사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이 나라의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미불로 환산하면은 1,000불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로 치면은 120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이 적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이 옷의 섬유업에 종사하는 옆에 친구들을 보면은 막 10배씩 막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 올해 28살인 동포 변호사 변결의 씨는 아르헨티나의 정치 1번지에서 경력을 쌓고 있다. 내년 연방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의 최측근인 이반 페트렐라 시의원이 그의 정치 스승이다. 부모님을 따뜻하게 받아준 나라, 자신을 무료로 교육시켜준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아직 이 나라가 발전할 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발전할 점들 중에서 한국에서 보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치 쪽에서 계속 종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국비로 독일과 미국에 유학해 4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탐낼 만한 경력이다. That Gyure is not just at the starting point. I mean, that doesn't do him justice. He's far past the starting point. Because Gyure, at his age, is, I mean, I don't know, but he's probably one of the most respected people of his age in the political party in Peru. 변결의 씨 가족도 의류업을 하고 있지만 변 씨는 가업을 잇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민 2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쌓고 주류 사회에 파고들어 현지인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민 사회 내에서 계속 의류업 쪽에 종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comfort zone이라고 그러죠. comfort zone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동등하게 경쟁에서 이겨서 이민 사회를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2세나 아니면 3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과 전문의인 신문영 씨는 1984년 9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La mantengo todo el día, si no tengo Si no le molesta todo la el dejo día tal cual. y si le molesta se lo saca y empieza a poner una gotita de antibiótico que le voy a indicar. Bueno. 하지만 같은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레지던트 단계에서 수련을 중단했다. Para no casarme a los 30. A los 29. 노력에 비해 수입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이 이제 다 졸업을 했고 저는 이제 안과로 레지던트를 여기 들어오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비인후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몇 개월을 하더니 자기 적성이 안 맞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어요. 의류 가게. 그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거로 해요. 신문영 씨가 전문직을 택한 데에는 부모의 영향이 컸다. 한국 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아버지와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돈 버는 일보다 자녀 교육에 더 공을 들였다. 여기 말고 아베자네다는 먹는 데 없나?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애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얘들은 적어도 자립할 수 있는 어느 기술이나 어느 그 전문인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나라는 제가 공부만 잘하면은 무슨 뭐 돈이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비에 구애를 거의 안 받아요. 백구촌 한인타운의 옛 한인의 건물에서 사물놀이팀이 연습을 하고 있다.
3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누리패 단원들이다. (1980년대) 동포 1세대들이 출범시킨 누리패는 1990년대 말부터 동포 2세들의 단체로 모습을 갖추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단 우리 그룹을 보시면은 제 오빠 언니들이 있고 제 동생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제 오래된 분들은 몇 년 동안 벌써 하신 친구들이고 오빠고 언니고 그분들도 옛날부터 팀장이셨고 부팀장이셨고 그만큼 제일 막내인 임원들을 다 교육시킨 선배들이에요. 전문 지도자 없이 선배들의 가르침과 인터넷을 통해 익힌 것 치고는 대단한 실력이다. 요즘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까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고요. 옛날에 같이 눈싸움하면서 놀았을 때가 제일 가족? 저 외숙모, 외삼촌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한국 나가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본받고 싶은 것들이 많고 또 한국어도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랑스럽고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és, orgullo y compañerismo acá. 아르헨티나의 아마추어 댄스팀이 총출동했다.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K-팝 경연대회 현장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평생 잊지 못할 10대 시절의 추억이 된다.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사만타 파리아스 씨는 어려서 듣던 미국 보이그룹의 노래를 추억하며 K-팝을 듣기 시작했다. 아시아 음악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다 아이의 시아팝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하루 5,000명이 방문하는 이 사이트는 중남미 각국의 한류 팬들이 직접 운영자로 참여해 한류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La página, en este momento somos 25 personas de staff, además de mi hermana y yo que somos las administradoras que coordinamos. Hay chicos de toda Latinoamérica, hay chicos de Chile, chicos de España, tenemos también en Brasil, en Ecuador, México. En México tenemos un staff muy grande.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지 식당을 운영하는 하비에르 씨는 10년 전 뉴욕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김치 맛에 반해 자신의 식당에서 그 맛을 재현했다. 배추를 절이고 숙성시키는 기본 과정은 같지만 여름에는 망고, 겨울에는 사과를 양념으로 쓴다. Sí, nosotros tenemos una manera no ortodoxa, como no somos coreanos, hicimos una interpretación del kimchi a nuestra manera. Nos gustó más hacerlo con el chile fresco que con el chile seco. No usamos el chile tradicional, usamos un chile que se llama jalapeño, que es más fácil conseguir y que es más carnoso. 네덜란드 출신인 처남과 함께 수백 번 실험한 끝에 그들만의 독특한 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With the help of internet and some books.
So, but I knew it already before, but I didn't know how to make it since 5 years ago.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플로레스 대학교에서는 올해 2월부터 한국어 초중급 과정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일본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아직까지 유럽 언어 위주인 외국어 교육의 비중에 균형을 잡을 때가 왔다고 보고 있다. Y que hay comunidades chinas, coreanas, japonesas, tailandesas, indias, etcétera, de Asia en América, se tomó conciencia de que es importante tener vínculos culturales, vínculos políticos, vínculos comerciales sólidos. Si no hay un entendimiento es imposible. Esto es la razón de fondo. 오늘은 한국 이민자들이 먼저 이민 온 아르헨티노들에게 한턱 내는 날이다.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김작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여기 이렇게 오래 살면서 처음 그래? 아, 그래요? 왜? 48년 됐어요, 여기 온 지. 저는 39년. 아, 그래도. 지난 50년의 우정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50년을 기약한다. 포용의 땅 아르헨티나에 감사하고 한민족의 후예들이 이 땅의 번영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반세기 성공 신화를 써온 꼬르헨티노의 이민 역사의 새 장이 시작됐다. 1965년 10월 13가구 78명으로 시작한 아르헨티나 동포 인구는 현재 3만 명을 헤아린다. 4,300만 아르헨티나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지만 한인 사회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단기간에 경제적 자립을 이뤘고 정치, 문화, 과학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동포 사회가 향후 50년의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조금 더 투명하게 어떤 이 나라 사회와 더불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어떤 문화예술 활동도 넓혀가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의 13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경제적 부침이 크긴 하지만 남미 대륙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연간 곡물 생산량 1억 톤인 농업 대국으로 공업 국가인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의 필요성이 높다.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를 이어주는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